제가 이 방송 순서를 이제 표시를 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이 숫자를 그 영상 촬영 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은 육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편재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뭐 정제, 편재 뭐 이런 게 이제 십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편재라는 것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치우칠 편자에 재물한 재자니까 치우칠 재물이 되는 뜻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편재인 거야. 그래서 끝없이 돈을 벌어와야 돼. 어? 근데 참 이 편재들이 참 서글프죠. 뭐 월급쟁이들도 물론 뭐 연봉 센 사람들도 많지만 대개의 그 수준으로 봤을 적에는 참 박봉에 힘들죠. 거기다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눈치배 스트레스 받아. 근데 집에는 마누라는 매일 생활비 쪼들린다고 뭐 돈 쓸 얘기나 하고 정말 압박감을 주잖아. 또 조금 있으면 자식들 커가면서 또 돈 들어갈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 편제들 아빠들이 참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는 게 그런 거죠.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이 그 꼭 그 출산에 그 관련된 그런 분야가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이제는 진짜 심각해져.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것들 막 남을 비난하거나 뭐 정쟁할 때 나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정치 쪽은 이제 관여 안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안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합니다. 아, 이 사람들아 좀 있으면은 이제 이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결국은 어? 나라 전체가 없어질 텐데 무슨 정쟁이야. 정쟁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젊은 사람들 결혼시키고 애기 낳게끔 하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무슨 얼어 죽을 그러면은 누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해요. AI 시대니까 AI 로봇으로 뭐 일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예. 일은 AI 로봇들 시키고 남녀들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애나 만드세요. 그게 애국하는 일입니다. 정말 인구 우리나라 소멸됩니다. 우리 지금 세대에서는 뭐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들 죽고 나서 다음 세대나 한 1, 200년 후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민을 받아서 하겠어요? 그러면 뭐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지. 또 그때 가서는 어떤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예측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소멸됩니다. 소멸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저는 일본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흡수되면서 합병이 돼요. 그런 수순이 이제 그런 날이 와요. 뭐 이건 제가 뭐 사대주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전 진짜 오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 근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한 1, 200년 후에 와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을까? 제가 지금 예측한 대로 돼 있을까? 뭐 그거는 이제 좀 또 다른 이제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우주의 패러다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여자와 애들 시대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여자와 애들 위주로 나가잖아 지금. 남자는 그냥 돈이나 벌어다 주고 그나마 돈이나 벌어다 주면 대우받지만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은 어? 남편 대우, 아빠 대우 못 받죠. 그러니까 서글픈 사회죠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복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여성들의 제가 어떤 사회 참여나 이런 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의 기운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인들. 노인들의 인구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노인도 지금 이 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뭐 노인들 어디가 뭐 고려장 시킬 수도 없잖아요. 노동 능력도 없고 사회는 자꾸 늙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부담은 커지잖아. 내가 뭐 지금 기약 말 나왔으니까 내가 여담 삼아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라도 아직까지 경로나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뭐 지하철 타고 뭐 대중교통 타는데 뭐 할인 받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하기가 싫어요, 그게.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그런 할인바 혜택 받고 그러면 좋죠, 좋기야. 그러나 왠지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난 그냥 돈 주고 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참. 그런데 이제 여성들과 애들이 이제 그 줄을 이루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성들과 애들이 무엇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현재 아빠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소비하는 쪽이 지금 여성들과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이 위주로 가잖아 지금. 절대로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자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물론 뭐 여성들이 가장인 집도 많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뭐 그건 시비거리는 안 되는데 거기다가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인들도 음양으로 봤을 때 음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면 노인들의 그 인구 늘어나는 것을 노인들을 어떻게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 내지는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가진 정치인들도 사실 많지 않더라고. 내가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뭐 나중에 할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성과 애들 음의 시대로 갔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요즘에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여자들의 그 기가 많이 세져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솔직히. 그러나 그걸 뭐 따지자는 건 아닌데 여자들이 막 드세고 이제 뭐 여자가 남자 고르는 시대가 됐고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보기에 거북하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음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시대가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이제 좀 더 그 옛날 같이 뭐 내전화하고 이제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서 좀 능동적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고 사회 참여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그리고 또 여성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남자들이 이걸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데 여성들의 가장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큰 장점은 지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세계는 남자들이 정복을 하지만 그 남자를 또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그 뭐 단순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맞잖아. 여자가 좌지우지해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양은 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설치고 뭐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뭐 누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잖아요. 음이 양을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역사 공부가 이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터득이 되는 거거든. 그래 여자가 또 여자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요즘 세상도 우리도 지금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지혜롭기는 하지만 또 각자의 일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잘 절묘하게 배합을 해서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치우치면 안 되거든. 그래 그 여자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는 가끔씩 지금도 TV는 안 보지만 어쩌다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는 좀 봐요 제가. 근데 거기서 저는 이 뭐 제 직업이라는가 어떤 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동물들의 사회에서도 저는 그 음양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딱 예를 들어요.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사자들 무리가 있잖아요. 그 사자들의 무리가 리더가 숫사자 그 장대한 놈들 그런 놈들이 리더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이 사자는 암놈 무리와 숫사자 무리들 따로 삽니다. 뭐 숫사자들은 또 자기 할 일들이 있고 그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뭐 그런 때가 되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숫사자가 꼭 필요한 대목이 나오잖아. 사냥할 때 한참 암사자들이 작전을 펴가지고 다 거의 돼가면은 그때 나타나잖아. 숫사자는 항상. 근데 그 숫사자가 그러면 뭐 사냥 다 해놓은 거 와서 뺏어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숫사자도 나름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하이에나 물이나 뭐 아니면 큰 그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먹잇감이 좀 너무 빡시게 나오면 암사자들이 고전을 하거나 이럴 때 나타나 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 수사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수사자의 그 활용 그런 이제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거고 볼일 보면 또 다 가잖아. 그런데
이 사냥을 하거나 이런 작전을 짜고 이런 팀을 리드해 나가고 하는 것은 다 암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이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자들 무리들과 좀 다르기는 하지.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지도자도 저는 정치 지도자. 뭐 전에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뭐 탄핵돼서 뭐 내려앉았던 그런 여성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근데 여성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되신 분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참 괜찮겠다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우주의 지구의 자전축이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어졌네.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운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뭐 도사 같은 소리는 할 필요 없고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또 좀 쉬었다가 계속 찍을게요.